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백지화되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4.11 총선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민간 어린이집 400여 곳도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지역 산업계에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내기 골프를 치면서 상대편에게 신경안정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 오늘 오전에는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들어서 구름 많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가서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1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당분간 예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으나 흐린 날씨로 체감 기온은 다소 쌀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국적으로 민간 어린이집들의 집단 휴원에 들어간 가운데 울산도 당직 교사들만 출근하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예 문을 닫을 방침이어서 맞벌이 부부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이 100여 명을 돌보고 있는 중구안 민간 어린이집. 하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당직 교사 1명뿐입니다. 전국 민간 어린이집이 보육료 현실화를 놓고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을 빚으면서 다음 달 3일까지 문을 닫기로 해 파행 운영되는 겁니다. 보육료도 실질적으로 인상이 돼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부하고의 소통 문제가 많이 쓴 거는 말은 안 해요.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또 형사처벌에 대한 거를 묻겠다. 울산의 어린이집은 국공립을 합쳐 모두 800여 개. 이번 전면 휴원에 울산 지역 전체 400여 개 민간 어린이집 대부분이 동참했습니다. 특히 내일은 당직 교사마저 출근하지 않고 완전히 문을 닫기로 해 맞벌이 부부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울산시와 각 구글은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번 문을 닫게 되면 열으라고 시정 조치를 하고 그걸 이행을 하지 않으면 또론자 6개월 이내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휴원 사태는 끝나겠지만 행정당국은 일단 국공립 유치원과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해 맞벌이 부부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 유권자들의 관심사기도 한데요. 쟁점이 무엇인지 또 가능성은 있는지 두 차례에 걸쳐서 짚어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백지화됐던 동남권 신공항. 총선과 함께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불을 지핀 것은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지난주 신공항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지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동남권 대신 남북권이란 표현을 씀으로써 밀양을 염두에 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예대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상임 고문은 남북철도와 연계해 물류 중심지인 부산이 가장 적합하다며 공개적으로 가덕도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동남권 대신 영남권 신공항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분히 부산을 중심으로 친노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들 발언에 대해 인천공항이 있는 수도권과 청주공항의 충정권에서는 기존 공항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나 세우라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신공항 문제를 하느냐 마느냐 여부 자체를 우리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약으로 내걸 경우 덕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이지만 이미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새누리당이 최병국 의원이 있는 남구 갑을 전략 공천 지역으로 분류하고 또 남구 을의 김기현 의원은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북구 공천을 놓고서 여전히 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공천위원회가 1차 공천 발표에서 최병국 의원이 있는 남구 갑을 전략 지역으로 발표했습니다. 승리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해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것인데 현역 의원의 유분리를 단정짓긴 이릅니다. 현역 의원에 대해서 무조건 탈락을 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검토를 해서 후보자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의 도전장을 낸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은 공천위가 쇄신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해석을, 야권연대 후보들은 야권의 경쟁력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남구을의 김기현 의원은 단수 후보에 포함돼 일찌감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야권 단일화 경쟁이 치열한 북구는 민주통합당이 2차례 보류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범 전 북구청장은 민주통합당 중앙당에 공개 서한을 보내 합당한 절차가 아니라 통합진보당에 양보하는 방식의 단일화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북구가, 새누리당에서는 남구갑이 예선 전부터 쟁점 지역이 되면서 이번 총선에서 양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내기 골프를 하다가 거액을 잃은 50대가 사기를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반자가 건넨 음료수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살 유모 씨는 2년 전부터 55살 이모 씨 등 5명과 내기 스크린 골프를 즐겼습니다. 한타당 10,000원으로 시작한 내기 골프는 한타당 100만 원까지 판돈이 커졌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유 씨는 전반에 돈을 땄지만 커피를 마시기만 하면 돈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후반에 들어갈 때 커피를 갖다 줘 먹으라고 하고 10분 정도 지나면 정신이 혼미하고 몸을 조절이 안 되는. 유 씨는 지난 2년여 동안 내기 골프로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커피에 무언가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유 씨는 병원에서 2차례 검사를 받은 결과 소변과 혈액에서 설피라이트라는 신경안정제 물질이 검출됐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씨 일당이 건넸다는 음료수에서 아티반이라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씨 등은 약물을 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마약 성분이 검출됐고 정황상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씨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국제 유가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지역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공계에 따르면 최근 잇따른 유가 상승으로 해운과 운수업계는 물동량 감소까지 겹쳐 비상이 걸렸으며 자동차 업계는 차량 유지비 상승에 따른 신차 수요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유업계는 정제 마진이, 조선업계는 유전 발굴에 따른 관련 설비 수주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 현대자동차 노조가 해결 주체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현대차 사측이 사용자란 판결이므로 현대차 노사 문제로 규정한다며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지회와 더불어 해결 주체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주간 이교대제와 더불어 올해 2대 핵심 사업이라며 4천여 명에 달하는 불법 파견 근로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금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온갖 묘안을 짜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체납 차량은 폐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주택가에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버려진 지 오래여서 먼지만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세금이 체납돼 차량이 압류되자 그대로 버린 겁니다. 이처럼 압류 차량의 무단 방치가 늘어나자 정부는 2003년부터 차종에 따라 8년 이상 지나면 압류 차량도 말소할 수 있도록 한 차량 초과 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질 체납자들은 제도를 악용해 차량 말소 기간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폐차한 뒤 세금은 내지 않고 고철값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제도의 허점이 알려지면서 2010년 2,300여 대이던 차량 말소 폐차는 지난해 26%나 늘어 3,000대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압류 차량의 경우 차량이 초과해도 마음 놓고 폐차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남구청이 자동차 해체업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주던 고철비를 체납액만큼 우선 징수하기로 한 겁니다. 차량을 강제 견인하여 공매 조치하고 폐차 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폐차업소를 상대로 하여 체납세에 해당하는 세액만큼을 받아낼 계획입니다. 지역에서 처음 시도하는 남구청의 폐차 고철비 압류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울산이 인구 1000명당 사망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고 출생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1년 출생 사망 통계 잠정치에 따르면 울산의 인구 1000명당 사망률은 조사망률은 서울과 함께 4.0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인구 1000명당 출생률은 조출생률은 10.3으로 경기도의 10.4에 이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새학기를 앞두고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벌여 모두 5,789벌의 교복을 물려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교복 물려주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졸업 예정자들의 교복을 기증받아 한 벌당 6,000원의 세탁비를 일선 학교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기증받은 교복을 세탁해 무상 제공하거나 세탁비 수준의 기부를 받아 이웃 돕기 성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울산에 유입되는 황사 등 대기오염 물질과 중금속을 실시간 측정 감시하는 울산 측정소가 들어섭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백령도와 서울, 광주와 대전, 제주에 이어 올 하반기 울산에도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울산 측정소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 20여 종의 대기오염 물질과 21종의 중금속 등 인체에 해로운 다양한 물질을 분석하게 됩니다. 울산시가 올해 태화강 관리를 위해서 국비 14억 7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예산으로 태화강 대공원 화초류 단지와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태화강 유지관리비 확보에 많은 애로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국비를 지원받게 돼 태화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주군은 제93주년 3.1절을 맞아 일반 주택과 아파트를 중심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이와 함께 주요 도로 33곳에 3,260개의 가로기를 개항하고 KTX 울산역 진입도로 2km 구간에는 1년 내내 280개의 태극기를 달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K5 하이브리드가 많아진다.